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미국은 참 한국이 믿음이 안 갈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별난 짓을 다 하니까. 그리고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본인이 알 겁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요소요소에 친북 인사들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민감한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미국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라하고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교 노선은 크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미국 전체를 조야를 뒤흔들 정도로 별난 짓을 다 하고, 또 우파 정권이 지나가면 뭡니까? 또 바뀌고. 그 어떻게 여러분들 그 나라를 믿겠습니까? 그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데, 미국의 국방차관이 상원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출두해 가지고 소위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네요. 외교적인 수사 없이 한국 상황을 보면은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양키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는 거죠. 서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인 겁니다.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미일 협력 지속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소위 사기 탄핵, 선거 사기 문제가 내부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차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한미군 없는 여러분들 한국 상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단어로 아수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엘브리지 콜빈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빠진 공간을 미일 간에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한국은 대체적인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콜빈은 이날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친중 친북 정권이 등장해서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장기 집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에 엄청난 자산인지를 그렇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일 저지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사가 걸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나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고치는 문제가 한국인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 그냥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어리석으면은 자식들하고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대만 방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선 사설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뤘네요.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불투명하다. 우남 이승만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이런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뭐 지난 한 여러분들 60, 70년 정도 한국이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의 수준은 지금 훨씬 더 낮아진 것 같아요. 도무지 공부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수준도 엄청나게 낮아진 것 같고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그걸 잘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아예 그 수준도 낮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여러분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난 6개월에서 8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한미일 파트너십이 계속됐을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폭넓고 한번 혼이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속적인 협력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속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한국은 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에치슨 라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골치 아픈 나라하고 이러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콜비가 말한 지난 6에서 8개월을 역산하면 대략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소야대의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미노처럼 벌어진 민주당의 폭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통령 국무총리 줄탄핵이 전부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예,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덮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겠습니까? 나는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겁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쓰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준할 정도 이런 고통을 당하겠지. 특히 미국 측이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의 반미 친중 성향이다. 이거는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8억인가의 대화 이런 책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반미 친중 노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냥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나라를 완전히 망치겠죠. 전라도 사람들의 지폭적인 이름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여러분들 성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겠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잘 안 믿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죽을 고생을. 그래서 이번에 탄핵건하고 선거 부정을 이번에 막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뭐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거 보고 정말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마 문 정권 때 이러면 학을 뗐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정권들이 여러분들 4년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30년 지속된다고 하면은 지킬 만한 가치가 전혀 없나죠. 한마디로 하면 부정선거를 가지고 대통령 여러분 국회의원 다 뽑는 나라하고 여러분들 가치 동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현대 이런 법치국가의 대통령을 탄핵을 여러분들 물 마시듯이 하고 선거를 도둑질해 이러면 대통령 선거 총선을 전부 다 이러면 도둑질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알려졌는데 자유진영이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겠냐 이야기죠.
북조선이나 남조선이 똑같이 이러면 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조선이 거기에 크게 기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설 보더라도 너희들이 다 이런 문제를 더 박수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이 크게 바뀌는 것을 계속 경험해봤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보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민도나 이런 것을 그냥 손바닥 위에 보듯이 보겠죠.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미 친중의 신호가 나오면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기회로 삼아 가지고 그냥 바이바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불편했는데 엄청나게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창피한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가 여러분들 외신 기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뭡니까? 불법 체포 구금시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자기 나라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야기죠. 그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이런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잘난 체를 잘하지 않습니까? 개뿔도 가진 게 없으면서 엄청나게 잘난 체를 하는 거죠. 국민의 뜻은 아닌데 국민의 뜻이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가 무너졌는데 선거권을 갖고 있을 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선거권이 없으면 이런 국민이 뭐 여러분들 국민을 뭘 의식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성적이 아무리 흔들어 봐야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했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그렇게 시키고 이번에는 훨씬 더 열악하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